여러분,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물건은 정이 담긴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은 기운을 싣고 들어온다. 겉으로는 고마운 마음, 예쁜 선물처럼 보이지만 어떤 물건은 그 순간부터 집안의 흐름을 무너뜨리고 재물을 흩어지고 가족 사이 기운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저는 남에게서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물건 3가지, 받는 순간 집안이 왜 기울고 어떤 흐름이 막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를 차분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다 보면 아, 그래서 우리 집이 그랬구나 하고 떠오르는 장면이 분명 있을 겁니다. 제가 풍수를 하며 수없이 들었던 한탄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받은 건데 왜 우리 집만 이렇게 꼬일까요? 그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누구나 사람의 정을 소중히 여기고 받는 마음도 고맙지요. 하지만 기운은 마음과 별개로 작용합니다. 받지 말아야 할 물건을 드리면 의도와 상관없이 그 물건의 기운이 집안 복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저 미신 이야기가 아니라 삶을 지키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3가지만 알아도 집안 기운이 더는 괜히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드리는 풍수 지혜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터치 하나가 제가 계속해서 좋은 기운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첫 번째 물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풍수에서는 집을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로 봅니다. 그리고 집안에 놓인 물건 하나하나가 혈이 되고 기가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한 가족의 기운이 머무는 그릇인데 남에게서 들어온 물건이 그 흐름을 끊거나 뒤섞어 버리면 그 순간부터 집안의 기운이 안정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특히 오래 쓰던 물건, 매일 몸에 닿던 물건, 혹은 살림의 심장 역할을 하는 물건은 주인의 기운을 진하게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이 오가는 관계라 하더라도 그 물건이 가진 이전 주인의 흐름까지 따라 들어오면 내 집의 기운과 충돌하거나 잠식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갑자기 집안 공기가 무거워지고 돈이 안 모이고 자꾸 마음이 뒤틀리고 별것 아닌 일에도 가족끼리 예민해지는 현상. 이런 변화가 보인다면 이미 기운의 균형이 흐트러진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받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물건이 이전 머물던 기운까지 함께 데려온다는 점이 위험한 것입니다. 이제 왜 오늘 제가 3가지 물건만큼은 절대 받지 말라고 강조하는지 그 이유가 조금 느껴지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로 절대 받으면 안 되는 물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밥그릇,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식기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 밥그릇을 복그릇, 즉 가정의 복이 담기는 그릇으로 봅니다. 그래서 밥그릇은 단순히 밥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살림의 기운과 가족의 운을 품은 그릇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옛 어른들이 남의 복그릇은 받지 말고 내 복그릇은 내 집에서 채워라 라고 말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밥그릇을 남에게서 받은 집일수록 기운이 흔들리는 경우를 자주 목격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밥그릇에는 2가지 상징적인 힘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밥그릇은 생계의 상징입니다. 가족이 함께 밥을 나누는 그릇은 곧 살림, 수입, 건강, 그리고 가족 간의 결속을 뜻합니다. 그래서 밥그릇은 집안 기운의 중심에 놓인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둘째, 밥그릇은 기운이 섞이는 물건입니다. 오래 쓰던 밥그릇에는 그 사람의 돈 쓰던 흐름, 마음의 습관, 복의 크기 같은 에너지가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그런 그릇을 내 집으로 들이면 내 복그릇 위에 타인의 기운이 포개지고 덮이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즉, 밥그릇 하나를 받아들이는 순간 내 살림의 흐름이 남의 흐름과 뒤섞여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가정을 말씀드려 볼게요. 평범한 50대 부부였습니다. 일도 성실하고 성격도 나쁘지 않은데 이상하게 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나가고 집안 공기가 자꾸 어수선해진다는 고민을 가지고 계셨어요. 집을 살펴보니 거실 장식장에 예쁜 도자기 밥그릇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연을 여쭤보니 지인이 선물로 준 거라 버리기도 뭐해서 하고 그대로 써오셨던 거죠. 이 지점에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밥그릇은 선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밥그릇은 운을 담는 그릇이고 그릇은 한 집에서 한 흐름으로 채워야 복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부는 결국 선물 받은 밥그릇을 정리하고 본인들이 직접 고른 새 밥그릇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이어졌습니다. 부부 사이 대화가 많아지고 잠잠하던 매출이 다시 살아났고 집안 공기 자체가 편안해졌다는 겁니다.
그 후로 그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밥그릇 하나 바꿨을 뿐인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풍수의 핵심입니다. 기운은 믿음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작은 물건 하나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남에게서 받은 밥그릇을 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이 세 가지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첫째, 지금 쓰는 밥그릇을 정리합니다. 둘째, 내가 직접 선택한 밥그릇으로 식탁을 다시 세웁니다. 셋째, 식구들의 밥그릇을 한 세트로 맞춥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흔들렸던 기운은 다시 하나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밥그릇은 결코 사소한 물건이 아닙니다. 집안의 복이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흐름이 정리됐다면 두 번째로 절대 받으면 안 되는 물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집안 재물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그 물건, 바로 물그림입니다. 물은 풍수에서 재물, 흐름, 순환, 인생의 물줄기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물이 집안에 잘못 걸리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도 재물운입니다. 물그림이 위험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물은 방향을 타는 기운이라는 점. 둘째, 물은 주인의 운을 따라 흐른다는 점입니다. 즉, 물그림 속 물줄기가 어디로 흐르는지에 따라 그 집 재물운이 흘러 들어오기도 하고 흘러나가기도 한다는 뜻이죠. 특히 선물로 받은 물그림이 문제입니다. 남이 준 그림은 그 사람의 기운, 그 사람의 운의 흐름이 함께 들어옵니다.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60대 가장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지인이 준 폭포 그림을 거실에 걸어두고 계셨는데 그때부터 장사도 기운을 잃고 갑작스러운 지출과 손실이 계속 이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폭포수가 문 쪽 방향으로 떨어지는 구도였습니다. 그 말은 곧 돈이 들어와도 전부 나가버리는 구조였습니다. 물은 상징이 아닙니다. 그림 속 흐름 그대로 기운이 움직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수구라고 부르는데 수구가 집 밖을 향하면 돈줄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형국이 됩니다. 그분은 결국 그림을 치웠고 집 안쪽으로 기운을 잡는 그림으로 바꾼 후 실제로 장사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하신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왜 그렇게 답답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가 좋잖아요. 호수는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맞습니다. 감정은 편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과 기운입니다. 물은 한 곳에 머물면 탁해지고 밖으로만 흐르면 집이 마릅니다. 그래서 잔잔한 호수 그림은 감정적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풍수적으로는 정체를 의미하고 폭포나 강물 그림은 살아있는 자연처럼 보이지만 풍수적으로는 재물의 유출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요즘 들어 이런 변화가 집안에서 느껴진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괜히 돈이 손에 잡히지 않고 계획했던 일이 자꾸 미뤄지거나 어긋나고 잘 되던 흐름이 중간에서 끊기고 이유 없는 지출이 계속 생기고 집안 공기가 전반적으로 축 처져 있다면 이런 변화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의 기운이 흐트러졌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 그림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사실 단순합니다. 정리하는 것, 이것이 최선입니다. 물 그림은 애초에 집 안으로 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이미 들어와 있다면 과감히 치우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당장 치우기 어렵다면 다음과 같이 임시로 흐름을 조정해 보시길 권합니다. 물줄기가 집 안쪽으로 향하도록 방향을 돌리고 현관, 거실 정면, 방문 정면에는 두지 말고 가능하다면 북쪽이나 동쪽의 작은 벽면에 걸어두는 것. 이 방법들은 어디까지나 응급처방입니다. 물그림 자체가 외부의 기운과 재물의 흐름을 직접 건드리는 물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정리하는 것이 결국 가장 깔끔하고 확실한 해법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할까요? 물은 다루기 어려운 기운입니다. 흐름을 제대로 잡으면 복이 되지만 방향 하나만 잘못 잡혀도 걷잡을 수 없는 손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 왜 물그림이 위험한지 그 이유가 조금 더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물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침대입니다. 침대는 풍수에서 기운이 가장 깊게 스며드는 자리, 즉 사람의 운이 머물고 회복되는 최중심 공간으로 봅니다. 사람은 하루 24시간 중 6시간에서 9시간을 침대에서 보냅니다. 이 시간 동안 몸은 힘을 풀고 마음은 무장을 풀고 기운은 비워진 상태가 됩니다. 쉽게 말해 기운의 문이 가장 열리는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물건 100개보다 침대 하나의 영향력이 더 크고 더 무섭습니다. 남이 쓰던 침대를 받는 순간 그 침대에 남아있는
그 사람의 기운, 그 사람의 걱정,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의 병약함, 그 사람의 재물 흐름, 그 사람의 잠버릇과 마음의 피로. 이 모든 잔류 기운이 내 집안, 내 몸속으로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침대를 기운의 스펀지라고 부릅니다. 기운을 흡수하고 또 되돌려 내보내는 강한 투과체이기 때문입니다. 밥그릇이 복의 그릇이라면 침대는 운의 저장고입니다. 그만큼 섬세하고 그만큼 민감한 물건입니다. 남이 쓰던 침대를 들인 가정에서는 공통적으로 비슷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유 없이 잠이 편치 않고 부부가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개운하지 않으며 건강운과 재물운이 동시에 약해지고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기가 눌린 듯 무기력감이 밀려오고 잘 되던 일조차 중간에서 끊기거나 힘이 빠지는 경험이 이어집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더 치명적입니다. 회복해야 할 시간에 남의 기운이 스며있는 자리에서 밤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내 운의 뿌리를 남에게 내어주는 형국이라고 말합니다. 잠이라는 시간은 몸과 기운을 회복하는 골든타임인데 그 시간을 내 기운이 아닌 타인의 기운 속에서 보내는 것 자체가 운을 잃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가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운 가족 건데 무슨 상관이에요? 한 번밖에 안 쓴 매트리스인데요? 아까워서 그냥 받아 썼어요. 하지만 풍수는 정과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기운의 문제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운 충돌이 더 크게 올 때도 있습니다. 중고일수록 얽힌 사연과 장기운이 많습니다. 아까울수록 내 기운이 더 쉽게 섞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침대만큼은 절대 받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미 남에게서 받은 침대를 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하면 다음 순서로 차근차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첫째, 침대를 교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당장 어렵다면 매트리스만이라도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침구류는 반드시 전부 새로 바꾸어 기운을 한번 끊어주십시오. 넷째, 햇볕 한기소금 또는 백향목을 활용해 침대 주변 기운을 한번 정리해줍니다. 다섯째, 머리 방향이 문과 마주보지 않게 재배치해주면 더 안정됩니다. 침대는 단순한 가구가 아닙니다. 운을 회복하고 기운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입니다. 이 자리만 바꿔도 잠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그 결과 삶 전체의 흐름이 바뀌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제 세 가지 물건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밥그릇은 복의 흐름을 담는 그릇, 물그림은 재물의 물기를 바꾸는 그림, 침대는 운과 건강의 중심이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풍수의 핵심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복은 준비된 집에 머물고 기운은 정리된 흐름 위에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물건은 집안의 기운과 가장 깊은 곳에서 연결된 상징들입니다. 그래서 이 셋만 바로잡아도 흐트러진 기운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막혀있던 흐름이 풀리며 멈추어있던 복이 다시 들어오는 통로가 열립니다. 기운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과 돈, 건강, 가족관계 속에서 분명한 결과로 나타나는 힘입니다. 집안의 공기가 편안해지고 잠이 안정되고 돈이 허투루 새지 않고 집안에 쓸데없는 긴장이 사라지면 그 순간부터 복은 머무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예로부터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은 움직이지 않는 집에 머문다. 흐름이 정리된 곳에만 운이 쌓인다. 오늘 영상이 끝난 후 말씀드린 내용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버리든 치우든 방향을 바꾸든 작은 행동 하나가 앞으로의 기운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올해는 막힘보다 흐름이, 손실보다 회복이, 불안보다 안정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터치 하나가 제가 앞으로 더 깊은 풍수 지혜와 생활 운의 해답을 꾸준히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과 반대로 집안에 들이면 복이 커지는 물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공간과 삶에 좋은 기운만 오래도록 머물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